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날씨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엔 계속 그냥 빗방울 떨어지고 좌우한 날씨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럴 때면 또 생각나는 게 목자탈이요. 그냥 시골의 그 농막 속에서 그냥 친한 그 국민학교 동창들과 그냥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그냥 요 식자들 얘기로 그냥 이거 털면 됩니다. 그냥 뭐 때로는 거짓말도 있고 때로는 뻥도 있고 이런 시간들 보내는 것도 굉장히 건강하게 시간을 지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엊그저께 5월 17일이죠. 5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17일은 전 세계적으로 고혈압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약을 먹으면 그냥 뭐 정상치에 내려오니까 나는 뭐 별 문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좀 생각 좀 바꿔야 됩니다. 생각 좀 바꿔야 돼. 에? 고혈압 우리 몸속에 자리 잡은 시한폭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한폭탄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는 그런 장치가 된 폭탄을 얘기해. 시한폭탄. 증상이 없어도 약 5년에서 10년이 경과되면 혈관이 망가져요. 동의보감에 풍자백병지장이라 이런 얘기 수없이 했어요.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어간다. 혈관이 망가지면 혈액순환이 안 돼. 그러면 100살까지 산다는데 그건 꿈이에요, 꿈. 혈압이 오르면 혈관이 손상돼서 망가지기도 하고 또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서 심장 운동과 뇌로 올라가는 혈액량이 줄어서 뇌 기능도 망가져요. 정신이 얼빵해진다 이 말이야. 특히 또 폐경기의 여성들은 폐경 후의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동맥 혈관이 수축과 이완,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혈압이 또 올라요. 그래서 여자들이 폐경이 지나면 남자보다 혈압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고혈압은 남자나 여자나 다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이 되고 나면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되면서 혈압을 조절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혈압이 올라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이 깨지면서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요. 어쨌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의 이 여성 호르몬이 혈압에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찾아보니 고혈압 유병률을 보면 폐경 전에는 12.4%의 유병률을 보여요. 폐경 후에는 30.8%의 유병률을, 그만큼 고혈압이 많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3명 고혈압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남자보다 고혈압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사망 위험 요인 1위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 고혈압입니다. 혈관의 압력이 높은 그 자체로 그냥 위험해요. 그런데 약을 먹어서 증상이 없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위험은 서서히 몸집을 키워 저 안에서 몸집을 키워요. 그게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 시한폭탄이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어김없이 소식을 나타내.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신부전 등 생명에 위협을 하는 이런 중증 심혈관 질환, 여기에는 반드시 혈압이 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사망 1위의 질환, 고혈압을 지목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고혈압은 합병증이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 합병증을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약을 먹고 어떻게 혈압이 정상에
120에 80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에만 안주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 혈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 12만 5천여 킬로미터가 혈관이 분포되어 있어요.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예요. 세 바퀴를 돌아야 돼. 그렇게 많은 혈관들이 있는데 이 혈관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혈압이 상승하면 혈관이 손상된다. 각종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죠. 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혈액을 공급해야만 우리 몸속에 60조 개 넘는 세포들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세포의 신생작용 이걸 통해서 계속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혈압약을 먹고 그냥 대충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져 혈액 통로가 좁아져 그럼 혈액량이 줄어들어 수축과 이완 이런 수축기와 이완기에 이런 혈압 차이가 커지면서 혈관이 손상이 더 빨리 가중이 돼. 더 망가져요. 그러면 이 혈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어 전신에 다 문제가 발생해. 전신으로 퍼져버려요. 혈관 가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럼 어딘가 다양한 질병, 수천, 수만 종의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눈, 뇌, 심장, 콩팥 등을 지나는 혈관이 특히 부실해져서 병을 일으킨다. 왜? 여기는 모세혈관이 가장 가늘은 모세혈관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혈압이 생겼으니까 심장에서 더 강한 압력으로 힘을 줘요. 그래서 전신으로 혈액 공급해. 그럼 심장벽이 두꺼워져요. 왜? 더 센 압력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 그러면 심장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신장의 여과 기능도 병행해서 떨어져요. 이런 제기랄. 그래서 콩팥이 기능이 떨어졌다 하면 심장 기능도 약하고 심혈관 질환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면 콩팥도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혈압이 높으면 체내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콩팥과 이러한 심장의 고유 기능도 떨어져요. 고유 기능. 심장은 피를 밀고 빨아들이면서 혈액순환해야 되는데 그 기능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야 되는데 노폐물을 걸르지 못해. 그러면 쌓이는 건 혈전밖에 더 있어. 혈전 쌓이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계속 누적돼. 결국 혈액순환 장애를 해서 혈압은 오르고 결국은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뇌 기능에도 문제가 생겨. 우리 혈액의 약 20%를 이 뇌로 올리는데 뇌의 혈액 공급이 떨어지면 뇌 기능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지금 20, 30대 젊은이들도 혈압 받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면 혈액 이 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기억력, 집중력, 아니?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중에 치매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대 연구팀이 무슨 연관성을 분석했냐면 혈압과 치매의 연관성을 분석했어요. 혈압 진단을 받은 여성은 정상 혈압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던 여성보다 나이가 들면 치매 걸릴 가능성이 73%가 높다. 젊었을 때 혈압 관리 안 하면 나이 들어서 치매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치매라는 게 별거아니잖아요. 서서히 진행됐잖아요. 5년에서 10년 걸려. 빼기 숫자가 안 돼. 요 귀 안에 위가 딱딱해져. 발 뒤꿈치가 갈라져. 혈압 있어. 당뇨 있어. 그럼 치매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혈압으로 눈의 망막 동맥이 좁아져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게. 술, 담배는 혈압약의 효과마저도 떨어뜨린다. 술, 담배 끊으라는 얘기예요. 고혈압은 방심이 키우는 병이야. 나는 아닐 것이다. 혈압약을 먹으니까 뭐 정상인데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키우는 병이라는 거예요. 배경, 나이,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서서히 높아지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라는 거예요. 혈압은 변동성이 큰 생체의 지표다.
시간, 장소, 감정, 자세에 따라 혈압이 다 달라요. 그래서 10에서 한 30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높은데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잴 때는 또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가면 효과라고 그래. 또 의료진이 혈압을 측정하면 혈압이 또 올라. 이걸 배기 효과라고 그래. 그러면 부정확하잖아. 그죠? 그래서 집에서 평상시에 마음이 편안할 때, 마음이 편안할 때 혈압을 한 서너 번 재서 평균치를 재보라. 그게 가장 정확한 혈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을 낮추는 습관은 없느냐?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지면 혈압 약보다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나중에 합병증의 이런 불행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체중 감량, 체중의 10%를 감량하면 혈압을 5에서 10 정도 낮출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은 5 정도 낮출 수 있다. 채식 위주의 식습관, 이건 포화지방이 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 낮출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식습관을 개선하면 20에서 30 정도 혈압을 낮출 수 있다. 그러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해야지. 약 먹으면 별 문제 정상치에 있으니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합병증은 진행된다 이 말이야. 그게 어떤 합병증이 진행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이 생겨.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두 번째는 관상동맥 질환이 생길 수 있어. 심장마비, 급성심근경색. 세 번째, 고혈압성 망막 손상, 시력이 떨어져. 네 번째, 만성신부전증.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면서 투석해야 돼. 신장 이식을 하든지. 그런데 뭐 이런 것이 온 다음에 야 그때 좀 적극적으로 할 걸. 이미 늦었잖아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걷는 거예요. 해결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코올과 그 니코틴은 또 특징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이빨이 상승시켜. 그런데 또 서서히 내려. 천천히. 그러니까 이게 올렸으면 빨리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알코올과 니코틴, 혈압은 상승시키면서 혈압약의 효과를 또 반감시키는 이러한 나쁜, 이러한 종류라 이 말이야. 그런데도 왜 그걸 못 끊는 거야? 담배를 피면 급상승과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지금 얘기했어요. 알코올과 니코틴. 이빨이 올리고 천천히 떨어져. 이런 제기랄. 올라가서 팍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혈압 환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2010년도에 700만, 12년도에 769만, 2014년도 822만, 2016년도 888만, 2018년도 968만. 약 1000만 명이. 거기다 당뇨병 환자가 500만 명. 당뇨병 전 단계 약 1300만. 그러면 이게 당뇨병 위험인자 1800만. 그 다음에 여기 이 고혈압 환자 1000만 명. 2800만 명. 우리나라 5300만 명이에요. 거기서 아세기들 빼고 젊은 놈 빼고 그러면 고혈압 당뇨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야. 거기서 또 치료하는 사람은 인지율이 65%밖에 안 된대. 나머지 35%는 자기가 혈압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야. 혈압 조절도 44%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66%인가? 56%인가? 56%는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5년에서 10년 정도 이런 합병증이 진행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이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땐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의 시작,
그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의 시작이 건강을 지킨다라고 오늘 또 목청을 돋궜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건강히 살아갑시다. 화이팅!